비석에 적혀 있는 글자를 누군가가 고의로 지운 흔적이 10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록 인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입니다. 결국 석굴암을 한겨울에 오게 됐네요. 석굴암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와보셨던 곳일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석굴암 이야기는 석굴암 경내를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쉽게 한번 보고 그려보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과 함께 알려드릴 거라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이제 출발하실게요. 고! 불국사에서 한 15분 정도 차로 올라오시면 석굴암에 도착합니다. 석굴암은 국보 24호이고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이 산은 네베틀토에 머금을 함자를 써서 이름이 토함산이고요. 안개를 머금었다가 토해낸다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토함산은 신라시대 동해로 쳐들어오는 왜구들을 막아내기 위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절들을 많이 짓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절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은 창건 당시 이름이 석굴사예요. 창건소라는 불국사에서 전해드렸듯이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지은 절이라고 하죠. 신라의 삼국통일 마무리 완성작으로서 김대성이 만들고 국가가 완성한 사찰입니다. 창건 당시 주지로 있었던 표훈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표훈은 의상대사의 제자이기도 하고 김대성이 모셨던 스승이기도 하거든요. 표훈은 제자들과 함께 불국사에서 석굴사까지 오르면서 아주 특별한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먼저 석굴암의 큰 그림 그리기는 석굴암도 불국사와 같이 인간 세계와 부처님 세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국사는 다리를 중심으로 인간 세계와 부처님 세계가 나눠져 있죠. 석굴암도 안쪽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비도라는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땅을 의미하는 부분과 하늘을 의미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의미하는 부분에는 악기를 물리치는 신이라든지 절문을 지키는 신이라든지 인간 세계의 동서남북 문을 지키는 또는 불법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이 조각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나쁜 신이었다가 부처님의 교화를 통해서 착한 신으로 된 8명의 팔부중상, 건달바를 포함한 8명의 신입니다. 이 팔부신에 대해서는 서출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다 올려둘게요. 그런 신도 땅의 영역에 조각되겠죠. 두 번째, 절 입구나 탑 아래쪽이나 어떤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2명의 신이 있는데요. 이름은 금강역사라고 합니다. 금강역사는 항상 양쪽에 1명씩 있고 근육질에 호위무사처럼 조각돼 있어요.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어서 금강역사라고 하고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금강역사라고 합니다. 자세는 이렇습니다. 좀 비슷하나요? 이 또한 땅의 영역에서 조각됩니다. 세 번째, 동서남북 4개의 방위를 수호하는 신, 불국사에도 있는 사천왕상이죠. 그 또한 하늘 영역 가기 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영역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14명의 신들이 석굴암 입구의 양쪽으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팔부중상 4명, 4명, 8명, 금강역사 1명, 1명, 2명, 그 다음에 통로 비도라는 곳에 있는 사천왕상 2명, 2명에서 4명, 모두 14명이죠. 땅을 의미하는 사각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둥근 공간 모양의 하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 영역 중심에는 부처인 본존불이 있겠죠. 그럼 부처님과 함께 하늘 영역에 있는 신들은 누굴까요? 부처님의 제자와 심부름꾼이겠죠. 예를 들면 힘들어하는 중생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자비를 베풀으라고 지시를 받은 관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등 중요 보살상들이 조각됐을 것이고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도 함께 조각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10대 제자라고도 합니다. 석굴암의 하늘 영역 안에는 본존부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아래 위로 23구의 보살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볼 것은 본존불 바로 뒤쪽에 있는 11면 관음보살상이에요.
십일면이라 함은 머리에 11개의 얼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색깔이 조금 밝은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라진 것을 다시 제작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석굴암 전체 새겨진 조각상은 모두 38구이고요. 몇 개의 탑도 있었다고 합니다. 천불소탑이라는 탑은 지금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2구의 불상과 나머지 탑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석굴사 천정돌에는 3줄의 균열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에는 그것에 대한 설화로 지붕돌을 올리다가 실수로 깨진 것을 천신이 나타나서 완성시켜줬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석굴사는 왜 산꼭대기에 지어졌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석굴사는 일반 중생의 참배도량이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의 공간으로서 일반 절과 조금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다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석굴사가 천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석굴사는 신들의 영역이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1909년 식민지가 시작되는 시점에 두 번째 통감으로 온 일본인 손해 통감이 석굴암 불상을 서울로 옮겨서 가져가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도 컸었고 이제 식민지가 되는 마당에 옮길 필요가 없으니 일본의 기술로 다시 석굴암을 재공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식민지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사전 학술 조사도 없이 빨리 손을 대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석굴암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원래 석굴암 아래는 지하수가 흘렀어요. 지하수 온도는 벽면의 온도보다 낮게 만들어서 벽에 습기 차는 것을 막았고 불상 위쪽에 작은 보살상 사이로 틈을 만들어서 공기를 순환시켰거든요. 앞쪽 천정으로 햇빛을 받게 해서 자연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보수공사 때 천정에 있는 돔 주변에 둘러싼 이 석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원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준공 후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누수 현상이 발견된 거죠. 그 이후 4년에 걸쳐서 3차 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던 거죠. 또 조각상인 팔부중상, 이 석상의 위치도 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천장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지하수로 완전히 바깥으로 배수되게 해버려서 내부의 습기로 인하여 이끼가 끼니까 일본은 다시 뜨거운 전기를 쐰니다. 천연적인 바람과 습도 유지 흐름을 모두 망가뜨려 버린 거죠. 지금도 에어컨과 온풍기 등으로 냉방, 온방, 습도 조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술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석굴암 관련 마애비가 출토되었는데요. 비석에 적혀있는 글자를 누군가가 고의로 지운 흔적이 10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록 인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마애비는 현재까지 석굴암 관련된 유일한 비문이거든요. 마애비와 함께 현재 진입로가 옛날 참배길이랑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아미타불일까요? 석가모니불일까요? 정답은 석가모니불입니다. 10대 제자나 여러 보살을 거느리고 있는 부처는 석가모니뿐이거든요. 석가모니 이마의 백호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이아몬드? 바로 수정이 유력한 추측입니다. 백호가 피어 있다가 1966년에 수정을 깎아서 뒷면에 숭분판을 받쳐서 만든 것으로 지금 복원되어 있어요. 자, 불국사의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일반 석굴은 산에 있는 암벽을 파서 불상과 조각 그림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석굴암의 돌은 큰 돌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불국사의 돌은 남산에 있는 화강암을 가져다 썼고 석굴암은 토암산 인근 화강 섭록암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마무시한 통돌을 깎고 다듬어서 만든 신라인들의 혼이 깃든 문화재죠. 석굴암의 본존물의 시선은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동해구 앞바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신라 통일을 이룩한 문모양의 수중릉과 경덕왕의 친형인 효성왕이 화장되었던 곳입니다. 석굴암에 3층 석탑이 있는 걸 아시나요? 화장실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조그마한 암자가 있거든요. 그 암자 내에 석탑이 있습니다. 경주 지역 문화재는 외세의 침략으로 훼손도 많았지만은 삼국시대 때 큰 지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불국사와 석굴암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고 갈게요.
촬영이 안 되는 석굴암 경내를 둘러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 보면 석굴암 성물이라는 팻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보수공사할 때 출토된 성물이고 그 또한 중요한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눈길 한번 주시고 경내에 들어가시면 좋으시겠죠. 경내는 좁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이시는 부분이 한정적이시겠지만 우리가 앞서 머릿속에 그렸던 대로 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땅의 영역에 있는 팔보신중, 금강역사, 연결통로 비도에 있는 사천왕상, 본존물 뒤쪽에 있는 11면 관음대비상 확인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수광전 보시고 맨 아래 내려오셔서 감로수 꼭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 감로수는 석굴암 아래에 안반에서 흘러내려서 습기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했던 그런 감로수이기 때문에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가시죠. 1900년대에는 석굴암에 낙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녀온 흔적을 남기고 적어놓은 낙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러지 말아야겠죠. 석굴암의 과학적인 구조는 신라역사과학관에 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다시 순서대로 돌아가서 설총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